안녕하세요. 비트 벌스입니다. 오늘은 진짜 돈, 가짜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장 동료한테 오렌지 피를 시도했었는데 먹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직장 동료가 오히려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도 결국 가상자산이다. 팔아서 진짜 돈으로 바꿔라. 이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직장 동료는 비트코인은 가상, 가짜 돈이고 진짜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명목 화폐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진짜 돈은 뭐고 가짜 돈이 뭘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2,100만 개밖에 없고 탈중앙 자산이고 이런 말씀 드려도 듣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명목 화폐는 언제부터 진짜 돈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 계좌로 주로 거래를 하지만 조금만 몇 년만 과거로 가도 우리는 지폐라는 걸 심심치 않게 썼습니다. 그 지폐가 진짜 돈이었을까요? 지금 달러,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는 달러는 신용 화폐입니다. 원래부터 신용 화폐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 선언하기 전까지는 달러는 금 교환증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달러를 내밀면 금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닉슨 쇼크 이후 이제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 선언을 한 거죠. 그때부터 달러는 그냥 미국 정부를 믿으라는 종이 쪼가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돈이란 뭘까요? 화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시작으로 거래라는 게 발생했고, 자, 물물 교환하다가 불편하니까 상품 화폐를 사용했어요. 조개, 소금, 이런 당시 문명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품 화폐를 사용했는데, 살다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금속 화폐, 대표적으로 금과 은이 있죠. 금과 은, 구리, 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희소한 자산인 금과 은만이 화폐로서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소멸했습니다. 이 금과 은을 보관해주고 보관증을 이제 시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금 교환증이 지폐의 역할, 이 금 교환증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지폐라는 게 발달했고 이 지폐가 지금의 신용화폐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화폐는 누가 이게 진짜 돈이다 라고 선언을 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시장에서 선택을 받았을 때만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조개를 쓰던 문명에선 조개가 돈이었고 인류의 대부분은 결국 금을 진짜 돈으로 선택을 해왔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금이 선택이 됐을까요? 금은 화폐의 5가지 조건을 얼추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5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내구성. 내구성이 좋다.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보관을 잘하면 휴대성이 좋아요. 부피가 작음에도 많은 구매력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다. 세 번째, 분할성. 금을 1kg짜리 금을 반으로 쪼개면은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나요? 아니죠. 정확히 절반으로 똑 쪼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성도 좋다. 동질성. 이 아프리카에서 캔 금이나 유럽에서 캔 금이나 거기서 똑같은 금입니다. 그냥 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희소성. 금은 희소합니다. 많지 않아요. 진짜 돈은 희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희소해야 가치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저장할 수 있어야 저축이죠. 지금 나의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미래로 보내는 수단이 바로 저축입니다. 근데 그 돈이 흔해지고 정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면 그건 저장이 아니라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닉슨 쇼크 이전에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달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금과 달러가
경쟁한다는 자유시장 속에서 당연히 금이 우월하기 때문에 금이 선택받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달러를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금 소유를 불법화시킨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에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그냥 달러가 니네가 사용해야 될 화폐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공표해 버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정부는 돈을 조작할 수 있는 권력을 손에 넣었고, 우리는 정부가 찍어내는 신용화폐 속에서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돈이라 믿고 있는 이 명목화폐는 사실상 이 5가지 조건 중에 희소성이 없습니다. 왜?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니까. 자, 이 예시를 이해하시려면은 지분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자, 국밥이 엄청 큰 그릇에, 그 냄비에 국밥이 있습니다. 자, 그 국밥을 뚝배기 하나씩 퍼줘요. 자, 냄비에 100인분 들어있고 뚝배기 100개 딱 퍼주면 딱 맞죠? 근데 뚝배기를 그냥 막 들이밀어요. 막 10개, 20개 들이밀어요. 그럼 어떡해요? 가득 채워주는 게 아니고 좀 덜 줘야겠죠? 나머지 원래 있던 100그릇 애들 줄 거. 좀 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100그릇일 때 냄비 100인분에서 지급되는 양과 120그릇 있을 때 지급되는 양이 다르다. 이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로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주식이 그리고 400주예요. 자, 1주에 1조 원짜리 주식이죠. 근데 갑자기 재용이 형이 그 주식 800주로 유상증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유상증자 때려버려요. 주식을 그냥 찍어내 버려요. 그러면 저는 원래 1주 갖고 있으면은 지분이 1%였는데 갑자기 재용이 형이 주식을 더 발행하는 바람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제 지분은 0.5%로 희석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뚝배기에 주는 국밥의 양이 줄어들고 내 지분이 줄어드는 거를 정부가 화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명목화폐도 똑같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원화의 가치가 정부의 화폐 발행 때문에 조용히 희석되는 겁니다. 지분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뉴스에서 물가가 오른다고 하죠. 그게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윤전기를 돌려대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고, 돈을 마구 찍어내는 만큼 내 뚝배기에 담길 국밥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명목화폐로 저축하면 내 계좌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구매력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내 지분이 희석되고 내 재산이 줄어든다. 내 뚝배기에 담길 국밥의 양이 줄어든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다르다. 총량은 2100만 개. 누구도 어떤 정부도 늘릴 수 없습니다. 코드로 강제된 사항이에요. 내가 비트코인에 내 구매력을 저장해 놓는다면 내 구매력, 내 부를 그 누구도 강제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돈은 뭘까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달러? 이제 명목화폐죠. 아니면 비트코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뚝배기에 받을 국밥의 양을 여러분 스스로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트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